자, 그러면 쌤 화면에 그대로 밑줄 치는 거 따라 쳐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우주 초기에 원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수소와 헬륨이 생긴 과정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일단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허블 아저씨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것이 바로 팽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우주관의 변천 과정을 좀 보시면 옛날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우주는 정지해 있다,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동적 우주론으로 아니다, 우주는 팽창한다 라고 주장하는 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허블 아저씨가 팽창의 증거를 관측한 거예요. 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지네. 이 팽창은 팩트다 라고 이제 빼박으로 알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팽창한다는 전제 하에 또 다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도 관측하고요.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존재한다, 질량비가 3대1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빅뱅의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빅뱅을 지지하게 됐더라.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자는 겁니다.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것은 약 138억 년 전, 엄청 옛날이지, 138억 년 전, 요런 거 기억해야 되더라.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로 한 점이었어, 원래. 근데 그게 뺑 하고 터지면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자 그 상태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요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항상 같은 밀도,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팽창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 박스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은하들 개수가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부피가 커지는 거.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생기면서, 은하가 생기면서 팽창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빅뱅은 조지 가모프가 주장을 했고, 크기는 팽창하더라, 질량은 일정하더라, 밀도와 온도는 감소하더라. 정상 우주론의 프레드 호일이 주장을 했고, 크기는 팽창이더라. 이거는 뭐 허블이 빼박으로 말했으니까. 그 다음 질량은 증가하더라. 뭔가 더 생기면서 팽창하더라. 그래서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표는 암기. 근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의 질량비 같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조금 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한번 보자. 물질이라는 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아까 원자핵 구조 선생님 설명해 준 거랑 똑같고. 자, 그럼 기본 입자는 우리가 쿼크와 전자만 보도록 할 건데, 사실 기본 입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쿼크는 6종류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있고요. 나머지 뭐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4개의 쿼크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잘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참, 탑, 바텀 이런 애들은 별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업, 다운만 기억하면 돼. 쿼크는 원래 6종류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업, 다운.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입자도 6종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경입자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작은 입자라는 것 중에 전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쿼크와 경입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업, 다운, 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정말 작은 입자, 쿼크와 전자를 말하는 거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강하게 결합하는 형태가 됩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게 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하면 형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이 둘 합치면 플러스겠죠.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마지막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때 전자수랑 양성자수는 같기 때문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쌤 아까 백지 테스트 했던 내용들 그대로 그냥 한 번 더 읽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머리에 또 정리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게 있고,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무거운 입자들이 생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처음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무거운 입자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우주 초기 빅뱅에 의해서 형성된 원소는 딱 두 종류입니다. 수소와 헬륨. 우리가 빅뱅 일어나고 38만 년이 흐를 때까지 얘들아 수소와 헬륨밖에 우주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빅뱅은 우주 전체에서 일어난 우주 대폭발이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도 우리 우주에 제일 많은 건 수소와 헬륨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면서 팽창 붕 하게 되고 결합을 점점 형성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은 약 138억 년 전 기억해주고 굉장히 온도 높고 밀도 높은 한 점에서 뺑 일어났다. 이때는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하진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쿼크 3개가 결합하게 되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하게 될 건데, 그럼 양성자는 지금 얘가 업, 다운이네, 하얀색이 업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중성자는 업, 다운, 다운이니까 초록색이 다운이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굉장히 비슷했으나 점차 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됐다. 쌤 거꾸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됐다 라고 했죠. 그리고 양성자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을 때 약 3분 정도 흘렀고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됐을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이 됐을 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그러니까 숫자를 외울 때 명확하게 외워야 돼. 너 나중에 7대 1, 3대 1, 12대 1 다 섞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익숙한데? 하면서 동그라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보시면 우주 초기의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한 이유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더 무거운 핵 반응은 일어날 수 없는 형태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K라고 쓰는 온도는 켈빈이라고 읽는다. 뭐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확대경 내용은 사실 지금 뭐 기출이나 이런 데서 요 내용이 보이지는 않아. 근데 2학기 때 어차피 핵반응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쌤 해볼게. 일단은 내가 원소 기호를 표시를 할 때 예를 들면 수소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양성자 하나, 그리고 질량수를 또 하나라고 말해.
요 밑에 쓰는 자리가 양성자수 자리. 얘가 원자 번호. 양성자수를 의미해요. 그 다음 요 위에 쓰는 자리는 질량수. 원자의 질량에 관여하는 것의 자리. 전자는 너무너무 가벼워서 무시할 거고,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해가지고 생각해 볼 거야. 됐나? 그러면 보면 지금 중소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2개인 거야. 이거 2개 더한 거니까. 그 다음 이 양성자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하나인 거지. 그럼 그게 합쳐지면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가 합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너네한테 안 주고 빈칸으로 줬을 때 그럼 얘는 헬륨이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그리고 질량수는 3짜리라는 거. 자, 그럼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양성자는 없어. 근데 질량은 1을 차지해. 그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다 보니까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질량수 4짜리. 보시면 요거 2개를 더해서 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더해서 요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도 똑같아. 이거 2개 더해서 이게 된 거고요. 이거 2개 더해서 이게 된 거예요. 됐어? 요 정도 내용을 그냥 주어진 그림을 보고 매칭할 수 있을 수준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날개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하를 잠깐 보면요.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을 띄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을 띄게 됩니다. 자, 그때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1을 띄게 되고 얘들아. 그 다음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띄게 되거든? 그러면 양성자는 업, 다운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 1인 거야. 그 다음 중성자는 업, 다운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0인 거야. 됐죠? 자, 요것 또한 일단은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워커크, 다운커크의 전하까지는 아직은 안 외워도 된다. 하지만 학교쌤이 언급하시면 그때는 외워야 되겠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자는 마이너스 1,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요까지는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원자가 형성이 되더라. 이때는 38만 년이 지났고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낮아졌을 때를 얘기한다. 자, 수소라고 하는 형태는 수소 원자핵, 양성자 하나 있는 형태에서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헬륨 원자라고 하는 형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헬륨 원자핵의 형태에서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전자가 미쳐 날뛰고 있었어요. 원자핵에 붙들려 있지 않고 미쳐 날뛰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빛이 직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가 생성이 됐죠. 그로부터 이제 빛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8만 년 그 지점부터 우주는 투명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8만 년 이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거예요. 됐나? 자,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 3000켈빈 원자가 형성될 당시에 생겼다. 근데 조지 가모프가 그럴 거라고 예측했어요.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팽창을 하게 된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고요. 지금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3000켈빈 정도 됐을 때 퍼져나간 빛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현재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펜지어스랑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마이크로파의 형태의 전파를 통해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 당시에는 3000켈빈일 때 형성이 됐지만 현재는 3켈빈 정도의 형태로 온도가 낮아진 형태로 관측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구나 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것이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는 거죠. 자, 요 옆에 그림 보면 얘들아, 이 사람이 요만한데 지금 안테나가 요만해. 맞지? 펜지어스랑 윌슨이 이렇게 큰 안테나를 가지고 전파 안테나를 통해서 최초로 관측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38만 년 됐을 때 3000켈빈일 때는 얘네들의 파장이 굉장히 짧았을 건데 나중에는 파장이 이렇게 3켈빈 마이크로파의 형태가 됐을 때 파장이 길어졌더라 라고 하는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펜지어스랑 윌슨이 안테나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관측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파의 형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됐거든요. 그 그림이 이거야, 얘들아.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파장의 변화. 3000켈빈일 때 퍼져나가는 빛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파장은 길어지게 됐다는 거고, 현재 얘는 3켈빈의 형태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거의 같은 세기라는 말. 사실 이런 게 조금 통합과학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처음에, 인공위성이 아니고 안테나로 펜지어스랑 윌슨이 먼저 전파의 형태로 관측을 했잖아. 그때는 모든 세기로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네. 같은 세기로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대체로 균일하긴 한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근데 사실 이 차이는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해. 약 3켈빈. 그런데 정말 한 600 마이크로 켈빈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얘들아. 정말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줘놓고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온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을 안 주고 대체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의 문제를 줬는데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온다, 이런 맞는 말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 차이가 정말 아주 미세하게 나긴 난다. 오케이? 그래서 통합과학은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특히나 이런 애매모호한 거 풀 때는 문제 보기를 끝까지 읽으면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시면, 침 나와. 가장 적합한 거. 내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한다. 미안하다. 너한테 난 튀었다. 흘렀다. 알겠나? 그거를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날개도 잠깐 볼게요. 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먼저 생성됐을까라는 말이 있는데, 수소와 헬륨이 가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가 식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튬부터는 형성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억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더 무거운 원소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순서는 무조건 암기. 우린 이미 암기가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5쪽을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들도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빛이 분광기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한다 라고 했을 때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색깔의 띠. 내가 이렇게 어떤 빛의 형태가 프리즘을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거고 백열전구나 이제 고온의 별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지개 같은 형태로 연속적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서 일부 빛이 흡수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온의 성운을 통과한 별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 선이 나타나더라. 별빛 스펙트럼이 흡수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빛 스펙트럼. 그래서 이렇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이 검은색으로 쏙쏙쏙쏙 흡수된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 물체에 의해서 가열된 기체가 되는 거지. 어떤 고온 물체 주변에 있는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형태다. 그래서 밝은 색깔 선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 이렇게 특정한 밝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보통 이 흡수와 방출을 합쳐서 그냥 선 스펙트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원자 껍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자 껍질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는 흡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방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원자들은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걸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더 쉬워. 에너지 레벨. 이 각각의 껍질이 에너지 레벨을 갖는데 그 낮은 껍질에서 높은 껍질로 갈 때 흡수한 만큼이 흡수 스펙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 발생하는 게 방출 스펙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됐나?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한 이유는 별빛 스펙트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우리 별빛 스펙트럼 통해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있다. 요거 알고 싶어서 지금 스펙트럼 갑자기 배우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애들은 선의 위치와 개수와 간격과 굵기, 이거 외워.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가 원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고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원소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의 지문이라는 말은 그냥 쌤이 쓰는 말이야, 얘들아. 우리 지문으로 사람 다 구분하잖아, 얘들아. 맞지? 그것처럼 이 스펙트럼이 원소의 지문이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위치, 개수, 간격, 굵기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동일한 원소라면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같을 거야. 똑같은 수소라면 똑같은 위치에 선이 있을 거라고. 똑같은 탄소라면 흡수인지 방출인지 상관없이 똑같은 위치에 선들이 있을 거라고. 됐죠? 선의 위치, 개수 이런 것들이 같다.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은데 만약에 수소, 탄소처럼 다르면 다르다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원소마다 선의 위치, 개수 다 다르니까 질량비, 즉 함량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소가 만약에 조금 더 많으면 좀 더 두껍겠지. 밀도가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량비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3번도 학교쌤들이 자세히 설명하면 언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아까 쌤이 강조했던 거, 햇빛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이지만 태양은 별빛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주변의 저온의 기체가 흡수되고 남은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흡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주변에 있는 대기가 흡수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분석하면 태양 주변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어떤 함량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햇빛이나 백열전구는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되고요. 기체 방정관에 넣게 되면은 그 기체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방출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것들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륨은 그냥 기체 방정관에 넣어서 높은 에너지를 빡 걸어줬더니 이 기체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방출되면서 나온 선들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흡수 스펙트럼. 외워 그냥. 별빛 스펙트럼이 흡수다. 이거 외워놓고 가. 그러니까 태양도 별이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태양과 미지의 별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은 태양은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되어져 있구나. 그 다음 미지의 별은 뭐 수소, 칼슘 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원소로 되어져 있는지, 어떤 함량으로 있는지를 알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세 가지 구분하는 거 기억해주세요. 요거는 너네가 똑띠 안 외우면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쌤이 일부러 필기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현재도 우리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여러 천체를 분석함으로써 구성하는 원소들을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있더래요. 빅뱅이 이제 조지 가모프가 빅뱅을 주장을 하면서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어. 이 사람 미쳤지 진짜. 완전 천재야. 근데 실제로 수소와 헬륨이 약 74%, 24% 3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걸 팩트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 또한 빅뱅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측한 값과 관측한 값이 같기 때문에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쿼크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시기. 일단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업 다운, 중성자 업 다운 다운 형성이 됐고 초기에는 얘네들의 개수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뀌고 있는데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지 못했어요. 왜냐면 중성자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온도가 떨어져서 흡수를 못했거든.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대1이었는데. 그래서 이 7대1이 된 순간에 이제 우리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 헬륨 원자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묶여진 이 부분이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된 겁니다. 나머지 12개는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소 헬륨의 개수비는 12대1,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3대1. 됐나요? 요렇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뒤로 넘겨가서 요 완자쌤 비법 특강. 쌤 아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읽고 가볼게요. 우리가 허블 아저씨가 외부 은하들을 만원경으로 막 관측을 하다 보니까 팽창의 증거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들은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는 천체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러면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지. 정지 상태라면 선이 요렇게 있었을 건데 가까운 은하도 살짝 멀어졌고 적색편이가 일어났고 먼 은하는 적색편이가 더 많이 일어났어. 즉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더 많이 적색편이 일어났으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건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적색 편의는 천체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멀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이 바로 팽창의 증거다. 그때 요 X축은 거리, Y축은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 이 가운데 있는 H가 허블 상수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밑에는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일단은 18쪽, 19쪽 풀어주세요.